네. 남들은 앞에서 큐 하고, 예전에 방송할 때는 분명히 PD가 손으로 큐 하고 줬었는데,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네, 큐 사인을 주고 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6월 13일 월요일, 네, 한 주를 시작하는 네, 그런 날입니다. 금, 토, 일을 유튜브를 못했는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오랜만에 거의 아주 몇십 년 된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캠핑 그 식당인가?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서 좀 담소도 나누고 간만에 예,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놀다가 왔습니다. 네. 확실히 보면 그 나이가 들수록 옛 친구가 좋고 그 새로 사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호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친해지는 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했을 때 만난 친구들하고는 이물감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는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섭섭하게 했거나 했을 때 그 관계가 그냥 바로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옛날 친구는 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고 오가도 그래도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지금 요즘 꽃이 잘 등장하죠. 제 유튜브에. 이게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너무 예쁘죠. 활짝 핀 백합꽃이에요. 예전에 백합 하면은 저는 사실은 꽃은 이쁜데 그 무언가 뭐 예전에 이 향이 굉장히 독해가지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뭐 사람이 질식사해서 죽어서 예전에 막 독살용으로도 많이 쓰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뭐요 정도 양은 괜찮겠죠? 밀폐된 공간이라도 정말 예뻐요. 이거는 제가 그 근래 좀 아는 교수님이 조경학과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정원 가드너예요. 그 직업이 굉장히 멋지죠. 그분께서 항상 이렇게 본인처럼 예쁜 꽃을 사시면 저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덕분에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쁩니다. 향도 엄청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이제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8챕터 내면의 말을 종이에 옮겨 적자 키워드 훈련. 가끔 제가 이제 강연을 가거나 특히 초등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 키워드 훈련을 많이 시켜요. 어차피 영어도 단어 싸움이고 한국어도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스피치란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분만 이야기하세요. 1분 동안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면 딱 1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것도 기술이 있죠. 뭐 59초. 그런데 대부분 1분인데 뭐 1분 뭐 30초를 넘겼다. 그럼 그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스피치예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거는 말을 좀 아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의도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약간 오해할 만한 그런 어떤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서투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시간의 제한 없이 이런저런 말을 잡다하게 늘어놓는 수다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잡담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중요한 주제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주제의 핵심을 이야기를 통해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바르게 전달하는 게 제1의 조건입니다. 뭐, 제가 한번 이제 예전에 한자를, 그 개그겠죠. 근데 너무 웃긴 일이 있었어요. 뭐 오리 날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자, 오리무중, 뭐, 오리 날다. 자, 오리지날. 자, 어떤 뜻인지 오리지날 한번 맞춰보세요. 왜 웃었냐면은, 오리무중하니까 아이들이 오리가 무밭에 들어가면 중심을 잃는데요.
그래서 그럼 오리 진화는 뭐냐 그랬더니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대요. 그래서 한참을 웃었는데 이게 이제 참 그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지만 이 오리가 익사를 한대요. 그렇게 물에서 막 이렇게 막 거닐고 물에서 자유자재로 막 자맥질도 하고 하는 오리가 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오리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을 때 이 날개에 계속해서 그 불포지방산 기름칠을 해야지만 그 물 위에서도 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은 네, 익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변이 정리가 되고 자기 일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물건도 그렇고 주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중이라는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스피치라는 거는 남의 말을 들어줄 때도 이렇게 딴짓하지 않고 집중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렸죠. 아무리 바쁜 상황이어도 웬만하면 그 전화기는 무음으로 해놓고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전화를 받거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실례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excusement를 써주는 게 옳겠죠. 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이라던 스티브 잡스도 아이패드 2가 출시됐을 때 핵심적인 문장 한 줄로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빨라졌다. 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작아졌다는데, 그리고 가볍다는데, 빨라졌다는데, 딱 듣는 순간 되게 성능이 좋겠구나, 간편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듯 제품의 여러 장점을 절묘한 한 줄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핵심의 중요성을 간파해서 표출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스피치를 설득 스피치로 거듭나게 해주는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기보다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성공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재주가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자기의 자압을 잃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한 우물을 파야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죠. 자, 스피치에서 명심해야 할 말인데 그저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머릿속에 남는 거라고는 없게 되죠.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중도 쉽게 이해하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단호해요. 물론 목소리도 웬만하면 타금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공격적인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 경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쿠션 멘트를 많이 써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찮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래야 이야기가 약간 명맥상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단어와 단어 사이가 연결이 잘 안 되면 진행 상황이 매끄러울 수가 없어요. 미리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청산 유수처럼 막힘없이 말을 잘하려면 키워드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주산하면은 뭐 1원이요, 2원이요, 50원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나중에 그 주판기가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서 암산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이야기를 꼭 종이에 적는 것만이 아닌 내 머릿속에 미리 정리를 해둔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훨씬 더 그 효용률이 높아집니다. 이야기를 전할 때는 어색함이 없어야 되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주제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어도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넌지 는지 우린지 모르는 약간 작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다급하게 전환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야기의
약속도 끊어지고 신뢰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신이 어느 미지의 장소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차에 동승을 했어요. 차창 밖에는 이정표도 자세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도 없다면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미국 영화. 그럼 보면 100% 공포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정표는 막 다 떨어져 가고 안개는 쫙 껴있고 차는 거리에 하나도 없고 우리만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뭐가 확 나타나거나 그죠. 가끔 막 그런 그 로드킬 뭐 이런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제가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의심도 많고 약간 밖에 다닐 때 되게 많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깨가 좀 잘 뭉칩니다. 현재의 위치를 몰라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이정표를 보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제 친구는 예전에 여행을 갔다가 내비게이션이요 정말 절벽까지 안내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러더래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죽을 뻔했었다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좀 약간 정착 안 됐을 땐요. 저도 아찔한 경험이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유턴을 하래요.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요. 자, 유턴하세요. 자,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피치도 동일합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치를 알고 운전하듯 말하는 사람은 물론 알고 이야기하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의 차에 동승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돼요. 구체적이지 않은 스피치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청중들에겐 전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라는 거야? 뭐래? 예, 지금 보고 있나? 제 친구 그 주요 단어입니다. 아주 그냥 유행어예요, 유행어. 뭐라니? 네. 시그니처 아주 그냥 멘트더라고요. 이때 이정표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키워드 훈련을 통해서 터득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해주면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밀도는 높아지고 당연히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는 훨씬 증진됩니다. 학생들에게 스피치 중 고민스러웠던 경우를 물으면 자주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늘 애쓰지만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머릿속으로 잘 정리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면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생각 사이를 매끄럽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의 구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말꾼이라도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지적으로는 좀 약간 수준이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체계적인 스피치를 위해선 소통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유머와 위트도 필요하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대중 앞에 서본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에겐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렵기까지 할 거예요. 그쵸? 발표하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을 발표해야 할 때 크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상사나 외부 인사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뇌에서 나는 이걸 너무 잘해야 돼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피해 매끄러운 스피치 능력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노력과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연습을 많이 했다고 자부해도 전문가의 피드백 없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지도하는 사람은 학생들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명씩 일일이 이제 연단에 서게끔 해서 본인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시키면 다들들 떨어요. 막 사지육신이 막 떨리는 것처럼. 아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이럴 정도예요. 네.